안녕하세요. 정성치과 정성국입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치과 건강보험 잘 활용해서 치아 건강 지키기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치과 건강보험을 이용해서 제가 진료를 한 지 이제 꽤 됐는데요. 저희 하면 할수록 이 건강보험이 좋습니다. 아주 좋은 점이 많은데요. 환자분들이 잘 모르시는 점이 많아서 그런 것들을 오늘 좀 설명드리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희 건강보험을 미국 보험이랑 한번 비교해서 극단적으로 한번 비교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이제 당연가입제라고 해서 당연지정제, 당연가입제에서 모든 국민이 그다음 모든 의료기관이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건강보험을 안 들 수가 없죠. 누구나 다 들어야 되고요. 이런 의료기관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이런 건강보험 진료를 받아야 되고 거부할 수 없는데요. 미국은 선택을 할 수 있더라고요. 미국 병원은 내가 건강보험 환자를 볼래 안 볼래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 그래서 건강보험을 하지 않는 곳도 있고 하는 곳도 있고 보험 종류도 아주 다양하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이 이 병원에서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게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알기 힘들 정도로, 그래서 전화해서 매번 물어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게 아주 큰 차이고. 감사합니다. 그게 큰 차이고요. 보험료를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이제 근로자 그리고 이제 사용자가 이제 반반 나눠내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3.58%죠 지금은. 올해 2026년은 3.58%라서 한 300만 원 월급 받는 분이라고 하면 대략 한 10만 원 조금 넘더라고. 10만 7천 원 이렇게 되고, 미국 같은 경우는 뭐 평균적으로 개인 혼자 이제 보험하는 것이 한 20만 원 정도 한다고 해요. 그리고 가족까지 다 넣으면 한 7, 80만 원 정도 이렇게 되고, 그리고 치과 보험은 또 따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메디컬 보험 따로, 치과 보험 따로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 데가 많아요. 사실 보험비 부담이 많이 크죠. 미국은 아주 보험비 부담이 크고 우리나라는 그거에 비해서 많이 저렴한 편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또 이제 보험을 바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보험 진료를 받았는데 뭐 10만 원이 나왔다라고 하면 거기에 바로 보험 적용을 받아서 자기 부담만 내면 됩니다. 하지만 미국은 이제 디덕터블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200만 원, 뭐 500만 원 이렇게 그만큼 진료비를 쓰고 나서 그 이후에 보험 혜택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자기가 이제 비용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연말에 미국에는 병원이 아주 바쁘다고 합니다. 연초에는 이제 내가 병원을 갈지 안 갈지 모르니까 아껴놓고 있다가 병원을 어쩔 수 없이 가게 되고 해서 그 디덕터블이 다 채워지면 연말에 이제 보험 혜택 받아서 진료 받아야지 해서 이렇게 많이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좀 안 좋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가격도 이제 우리는 건강보험을 이제 국가에서 이제 정하죠, 비용을. 그래서 수가가 정해져서 전국 어디에 가도 똑같은 비용으로 이제 진료를 받을 수가 있는데, 미국은 보험마다 병원마다 이제 수가 협상을 합니다. 그래서 같은 보험을 가지고 있어도 이제 병원마다 다른 거죠. 그래서 어떤 병원에서 내 진료가 얼마가 받을지는 2020년대 돼서야 이제는 공개가 되고 이런 법이 생겨서 그렇지, 그 전까지는 그게 비밀처럼 이제 잘 알려주지 않고 진료가 다 끝나고 나서, 퇴원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우편으로 와서 받아보고 깜짝 놀라고 이런 경우도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거에 비해서 아주 이제 좋은 방식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의료의 접근성을 보더라도 우리는 이제 예약하지 않고 언제 감기나 뭐 진료가 있으면 간단한 진료는 바로 이제 진료를 볼 수 있는 반면에 미국은 예약을 꼭 해야 되죠. 그래서 그런 접근성, 의료 접근성이 아주 좋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건강보험은 자기부담금이 있는데요. 이 표를 한번 보시면 우리가 치과만 먼저 보여드리면 치과의원, 치과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이렇게 4개의 치과가 있습니다. 그 중에 치과의원이 이제 동네에 있는 그런 치과들이고 자기부담금이 30%. 그래서 예를 들어 10만 원어치 진료를 받았다 하면 자기는 3만 원을 내는 거죠. 그래서 상급종합병원, 대구 같으면 이제 경대병원 같은 경우는 60%예요. 그래서 보험되는 스케일링을 받았다라고 하면 동네 병원에서 받았다면 한 2만 얼마, 3만 원, 2, 3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 대학병원으로 가면 한 2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부담금이 이렇게 병원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라고 하시고요. 또 이제 어머니들이 병원 갔더니 난 1,500원만 내라고 하던데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던데요. 그건 요래 쓰였습니다. 이제 이런 의원급 병원은 만 65세가 넘어가면 할인을 해줘요. 그래서 총 진료비가 15,000원이 안 되면 정액 1,500원만 받습니다. 그 다음에 뭐 2만 원까지는 총액의 10%, 그 다음에 25,000원까지는 총액 20%,
그래서 25,000원이 넘어가면 30%가 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어르신들은 좀 할인을 해주는 이런 자기부담금 정책이 있고요. 그리고 또 만 6세 미만도 30% 할인을 해줍니다. 그래서 치과 의원이 30% 이게 자기부담금이 있으면 거기 또 30%를 깎아줘서 21%가 되는 거죠. 그다음 또 특이한 점은 실란트가 보험 할인을 자기부담금 할인을 많이 해줍니다. 실란트는 10%입니다. 그래서 보험료를 실란트 하나에 한 4만 원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그거는 10%만 내면 돼요. 자기가 하나 실란트 받는데 4,000원 정도만 내면 되기 때문에 실란트는 아주 보험 혜택이 크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란트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어금니 사진 보시면 좀 새까맣고 좀 안 좋아 보이죠. 충치가 좀 생기고 있는 건데요. 양치를 열심히 해도 이렇게 충치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 사진 보시면 이 치아의 고랑이 아주 깊거든요. 치아의 고랑이 아주 깊어서 칫솔이 안 들어가는 거죠. 이런 경우는 양치를 열심히 해도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런 부분을 파내거나 메워주거나 해서 저 음식이 안 끼게 해주는 그런 게 실란트가 되고요. 다음 사진 보시면 그래서 충치가 생기면 저 깊은 아주 소화 열구라고 하는데요. 아주 깊은 저기서 생기게 돼서 이렇게 깊어지는 거죠.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실란트가 필수입니다. 케이스로 말씀을 드리면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7세 6개월 초등학교 1학년인데 보통 이 정도면 이갈이를 하는데 이 친구는 앞니가 충치가 심했어서 치료를 해놓은 게 많아서 그런지 앞니 이갈이가 좀 늦어진 상태입니다. 지금 앞니가 아직 이갈이 유치가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영구치는 났습니다. 큰 어금니. 그래서 큰 어금니는 이 유치가 없이 바로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 6세쯤 이제 맹출이 시작되죠. 큰 어금니 이렇게 올라왔어 온 친구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정도가 되면 이렇게 큰 어금니가 난다. 요걸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빠른 친구는 유치원 때 납니다. 그 다음에 늦으면 이게 초등학교 가서 나는데 요 큰 어금니, 요게 이제 실란트가 되거든요. 실란트 적용을 받아서 이 실란트를 해놔야 잘 안 썩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초등학교 저학년이나 유치원 때 실란트를 받으러 가셔야 된다. 그래서 이 치아 순서를 보는 게 앞니가 4개 있죠. 큰 앞니, 작은 앞니 4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송곳니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구치라고 하는 어금니처럼 생긴 치아가 2개 있습니다. 요건 나중에 유치라서 빠질 거거든요. 빠지고 나서 이제 소구치가 올라오거든요. 엑스레이 보시면 위에 소구치가 이렇게 올라오는 게 보입니다. 이게 커서가 안 보이는군요. 네네. 그 다음에 대구치가 올라왔죠. 제가 커서가 보이지 않는군요. 자, 다음 환자 보면 초등학교 2학년 8세 7개월이에요. 이 친구 보면 앞니가 이갈이가 다 됐죠. 앞니 4개가 이제 영구치가 다 올라왔고요. 아직 어금니는 이갈이가 덜 됐습니다. 보시면 엑스레이 보시면 이제 유치가 좀 남아 있죠. 그리고 유치가 남아 있고 뒤에 영구치들이 이제 밑에서 기다리고 있는 치아들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큰 어금니는 나왔고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초등학교 저학년 때 앞니 이갈이를 한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초등학교 3학년 이 친구도 앞니 이갈이가 됐고 어금니는 아직 이갈이가 안 됐고 큰 어금니가 보면 약간 큰 어금니 이제 사진 보시면 뒤에 치아에 하얀 거 보이세요? 어금니 쪽에 보면 하얗게 줄 같은 거 있는 요게 실란트입니다. 홈메우기. 요걸 하면 이가 잘 안 썩어요. 그래서 요런 치료를 받았다 이걸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애들 치아는 한 번씩 봐줘야 되는데 그냥 보면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추천합니다. 이제 다이소 같은 데 가면 헤드라이트 팔거든요. 그래서 뭐 인터넷 사셔도 되고 그래서 헤드라이트를 가지고 좀 불을 밝혀서 이마에 딱 붙이고 보면 되게 잘 보여요. 그래서 애들 제한이 한 번씩 보고 충치가 생겼는지 이가 음식 끼는 데가 없는지 그런 거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다음 사진 또 보시면 6세 때는 아직 유치가 남아있고 앞니가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9세 때는 이렇게 앞니 이갈이가 다 끝난 그래서 보통 초등학교 저학년 때 앞니 이갈이 끝난다는 거고요. 그 다음 어금니를 보면 큰 어금니가 올라왔죠. 큰 어금니가 그전에는 없었는데 이렇게 올라온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 그래서 이때 실란트를 해야 된다. 이분도 실란트가 되어 있죠. 그걸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또 많이 물어보시는 게 이 6세 때 사진 보시면 앞니가 혀 있는 쪽에서 올라오거든요. 처음에는. 그래서 이가 너무 혀 쪽에서 올라와요. 너무 뒤쪽에서 올라와요. 괜찮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상당히 많은데 이게 일반적입니다. 여기서 올라와서 앞쪽으로 이렇게 몇 년 지나면 이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케이스도 한번 보시면 초등학교 2학년인데 조금 빨라요. 이 치아 여자애였는데 여자 환자였는데 조금 빨랐어요. 치아가. 왜냐하면 이렇게 충치치료를 많이 해놓고 치료를 많이 해놔서 뿌리가 흡수되면 영구치가 빠르게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니는 이갈이 다 끝났고 어금니 이갈이들이 지금 시작이 되고 있고 밑에는 많이 흡수가 돼 있는 양상입니다. 그래서 1년 더 지나서 초등 3학년 때 보면 거의 이제 빠지기 전이 되죠. 그럼 초등 4학년 아주 빠른 편입니다. 초등 4학년 때 지금 유치에 다 빠졌잖아요. 이게 좀 빠른 편이고요. 보통 한 5학년, 6학년까지 가기도 하고, 보통 4, 5학년 때 근데 많이 빠지긴 합니다. 근데 이 친구는 초등학교 4학년 10세 2개월이니까 조금 빠른 편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갈이를 다 하면 유구치가 빠지고 소구치가 나옵니다. 큰 어금니 앞에 작은 어금니들이 두 개 나온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다음 보시면 이건 남자 친구인데 남자애는 조금 느립니다. 일반적으로 초등 3학년인데 앞니 이갈이가 되고 있고 아직 공간이 있고 사이사이 공간이 있는 게 보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초등 4학년 때 이제 어금니 이갈이가 시작이 되고 유치가 지금 3개 남아 있네요. 그 다음 초등 5학년 되니까 유치가 다 빠졌죠. 그래서 남자아이들은 보통 이제 초등 5학년 정도까지. 자, 이때 이제 아셔야 될 게 이 소구치가 이제 올라오잖아요. 유치가 빠지고. 그럼 이 소구치가 또 썩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소구치를 확인하는 거 뒤쪽에 또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큰 어금니가 나옵니다. 이제 큰 어금니가 만 12세 정도에 나오죠. 그래서 초등학교 고학년 때는 큰 어금니가 이게 뒤에서 나온다. 제2대고치, 제일 뒤에 있는 큰 어금니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 친구도 보면 초등학교 5학년 11세 10개월 거의 12개월 되는데 12년 정도 되는데 어금니가 보면 제일 뒤 어금니들이 보면 조금씩 검은 것들이 보여요. 검은 것들이 깊숙한 것들이 보이는데 이게 이제 실란트를 받아야 될 때거든요. 그래서 이 사진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보이실까요? 커서가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커서 보이나요? 안 보이죠. 여기 안 보이는군요. 어금니 쪽을 보시면 이 큰 어금니 뒤쪽에 충치가 좀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충치가 이렇게 초등학교 5학년 정도,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되면 두 번째 큰 어금니가 올라오게 되고 이때 잘 썩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 실란트 받으러 와야 돼요. 왜냐면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이갈이도 자주자주 일어나고 애도 잘 안 닦고 그러니까 열심히 치과도 오시고 닦아주시고 그러는데 초등학교 5학년쯤 되면 애가 많이 크거든요. 키도 많이 크고 이제 어른같이 뭐 성숙해지고 말도 잘 듣고 그러니까 방심하기가 쉬운데 이때 초등학교 5학년 때 어금니가 이렇게 새로 나면 썩어서 오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왜냐면 이 케이스 보시면 어금니가 처음부터 쑥 올라오는 게 아니라 이게 덮이면서 올라오거든요. 이 치아 보시면 반은 좀 덮여 있죠. 그래서 반 정도 덮여 있다가 이때 음식이 잇몸하고 치아 사이에 끼게 되면서 저기가 썩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고학년 때도 충치가 생길 수 있다. 특히 제일 뒤쪽 어금니는 조심하셔야 된다. 그래서 그러면 양치를 잘해주고 음식을 잘 빼줘야 되고요. 또 저 부분이 잘 잇몸이 덮여 있는 것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 올라와 있다. 계속 덮여 있다. 이럴 때는 저 부분 레이저나 뭐 다른 보비 같은 기구로 제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치음판 절제술이라고 해서 보험 청구가 되거든요. 건강보험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저희가 잘 썩을 것 같고 문제가 될 때는 저런 부분을 살짝 와서 조금씩 제거를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고학년 때도 이제 뭐 학원도 다니고 바쁘겠지만 치과도 이제 열심히 한 번씩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방법 있나요? 네.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정리 한번 해볼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친구는 남자애인데 초등학교 2학년 때 이렇게 앞니 이갈이를 다 했고 어금니 이갈이는 아직 안 된 상태고요. 초등학교 4학년 정도 되면 이제 유치가 몇 개 안 남았죠. 3개 정도 남아 있는 상태고 초등학교 4학년 정도 되니까 유치가 2개 남았네요. 그래서 이렇게 남자애들은 초등학교 5학년 정도에 이렇게 이갈이를 다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금니에는 실란트가 일부 되어 있고 실란트가 이렇게 이 큰 어금니 하는 거 그래서 만 6세 7세 때 나니까 초등학교 저학년 때 하는데 이렇게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 되면 몇 년이 지나잖아요. 그럼 실란트가 이렇게 떨어지거나 닳거나 해서 다시 해야 될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2년이 지나면 다시 실란트는 건강보험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 했다고 끝이 아니라 이렇게 떨어지거나 안 좋은 상태가 되면 좀 검진 받으시고 필요하면 또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치과에 또 오시면 좋겠죠.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 정도 되면 이렇게 이갈이가 다 끝난 상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큰 어금니 여기도 보시면 이 화면의 오른쪽 밑에 큰 어금니에 보면 충치가 있거든요. 이렇게 초등학교 5학년 정도 돼서 충치가 생겨서 오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 때도 치과에 오셔서 이 충치 검진하고 실란트를 해야 된다. 이 실란트는 심지어 만 18세까지 돼요. 그러니까 대학교 1학년 생일 되기 전날까지. 그래서 이제 고등학생뿐만 아니라 대학생 1학년까지 되니까 어금니 실란트를 홈메어기는 잘 받아두시면 충치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실란트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조금 받아볼까요? 실란트에 대한 뭐 질문 있으시면 좀 받아주십시오. 네, 원장님 실란트 이야기해 주셨는데 유치, 영구치 모든 치아에 실란트가 다 가능한 건지 실란트를 해두면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지 궁금한 점 있습니다. 네, 일단 실란트를 너무 어릴 때는 사실 저희가 하기 어려워요. 왜냐면 애들이 협조가 안 좋고 이럴 때는 겨우겨우 할 때가 많아요. 그렇게 해놓으면 사실 조금 잘 떨어질 때가 있고요. 애가 조금 크고 나서 저희가 필요하면 러버댐도 걸고 방석을 충분히 하고 하면 거의 잘 안 떨어져요. 그래서 어릴 때 근데 어릴 때 잘 썩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 급하게라도 해놓는 게 의미가 있고요. 나중에 근데 조금 이제 몇 년 지나서 더 크고 나면 그 실란트가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다시 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한 2년 지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험 혜택을 받아서 다시 할 수가 있고 잘 해놓으면 잘 안 떨어지는데 그렇게 어릴 때 협조가 안 좋을 때는 하면 떨어지는 가능성은 좀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최대한 안 떨어지게 해야겠지만 떨어지면 다시 또 손을 봐야 될 필요가 있죠. 네. 그리고 예방 효과는 아주 큽니다. 그래서 저희 보험공단에서 이렇게 혜택을 줘서 자기부담금 10%를 해주는 것만 봐도 이게 효과가 아주 크기 때문에 보험공단에서도 이런 비용을 들여가면서 이렇게 하는 사업일 거거든요. 그래서 효과는 뭐 아주 좋죠, 실란트는. 그리고 유치해서 하면 좋은지, 유치해서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사실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유구치가 앞서 봤듯이 초등학교 뭐 빠르면 4학년, 5학년 정도 빠지잖아요. 그러면 몇 살입니까? 보통 10몇 년을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빨리 썩어서 빠지게 되면 안 좋거든요. 뒤에 치아도 앞으로 기울게 되고 악공도 안 좋아지고 여러모로 이제 안 좋기 때문에 유구치에 실란트 하는 것은 저는 아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치아 형태에 따라 다른데 어떤 치아는 이렇게 엷고 깊지 않고 밋밋한 치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치아는 조금 중요도가 떨어지고요. 어떤 치아는 엷고 아주 깊고 깊숙해서 저희가 뭐 이렇게 찔러보면 쑥쑥 이렇게 들어가거나 푹 들어가는 그런 깊은 열골을 가진 경우 그런 경우는 실란트 하면 너무 좋죠. 그래서 형태에 따라 그건 다를 수 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치과에 가시면 요건 실란트 하면 좋겠다 안 좋겠다 말씀해 주실 것 같고요. 뭐 어머님 보셔도 그건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다른 질문이 있나요? 혹시 그 실란트 하고 나면 충치가 생기지는 않는 건지, 그리고 그 어린이들은 정기 검진을 보통 몇 개월에 한 번씩 하는 게 좋은지. 실란트 하면 덜 생깁니다. 근데 방금 본 충치는 씹는 충치잖아요. 근데 치아 사이를 예방하지는 않습니다. 치아 사이 붙어 있는 곳에는 실란트를 할 수 있는 곳이 아니죠. 거기가 음식이 끼면 또 썩을 수 있어요. 저희 뒤쪽에 보여드릴 텐데 일단 씹는 면에 대한 충치는 많이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실란트를 하면. 그리고 하지만 거기가 아니더라도 썩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곳은 치실도 쓰셔야 되고 치과도 오셔야 되고 관리를 좀 해주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충치가 씹는 면에도 실란트 아까 말씀드렸지 하고 나서 이게 100% 계속 유지가 되면 괜찮은데 하고 나서 깨지거나 떨어지거나 또 치아가 계속 위치가 바뀌니까 교합관계가 달라지기 때문에 또 씹혀가지고 떨어지거나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실란트도 해놓는다고 100% 거기에 계속 있지는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성이 충치가 아예 100%안 생긴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어렵죠. 또 질문이 됐나요? 답이 됐나요? 네. 넘어갈까요? 그러면? 네, 실란트가 그래서 일단 꼭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른 질문들도 뭐 임플란트나 이런 질문들이 있는데 뒤쪽에 있거든요. 그거는 말씀드리고 뒤쪽에 저는 질문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케이스 보시면 요분은 보시면 왼쪽 끈 이갈이가 됐고 이 은니 반짝반짝거리는 은니가 지금 뺐거든요. 은니를 빼고 나니까 그 뒤에 노란 화살표 보시면 충치가 살짝 보이시나요? 반대쪽에도 사실 그 위치에 충치가 조금 있긴 한데
이렇게 유치 이가래를 할 때 이를 빼고 나면 이렇게 옆면 썩은 게 보이거든요. 요거를 충치 치료하기 딱 좋습니다. 그래서 이가리를 빈번하게 하는 이런 시기. 몇 살이겠어요? 유구치가 교체되는 시기니까 이건 초등학교 고학년, 4학년이나 5학년일 거예요. 이 정도 나이 때 왔으면 저기 충치 치료를 하면 좋죠. 근데 이 옆면 충치 치료는 실란트로 하는 게 아니라 레진으로 주로 하는데 레진도 보험이 됩니다. 레진이 원래 보험이 안 되다가 이제 최근에 레진이 어린이들은 돼요. 그래서 만 12세까지 보험이 됩니다. 만 12. 그래서 만 13세 생일이 될 때 안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중학교 1학년 생일 전날까지 돼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생일이 됐다. 그러면 레진 보험이 안 되는 거죠. 그 전에 치과에 오셔야 됩니다. 그 전에 치과에 오면 충치가 있으면 치료하면 레진을 하면 보험이 되거든요. 그 비용이 한 2만 원, 3만 원대, 2, 3만 원 사이 이렇게 되는데 그 보험이 안 되면 비용이 이제 비싸지거든요. 10만 원 가까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험 레진을 잘 활용하려면 중학교 생일 전까지, 생일 전날까지 오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방금 은니 앞에 치아, 은니 뽑은 노란색 화살표 앞에 치아 보면 작은 어금니에 하얗게 실란트 된 거 보이시나요? 이제 실란트 보는 눈이 생기셨나요? 실란트가 되는데 반대쪽은 실란트 안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큰 어금니만 실란트 보험이 되거든요. 그래서 작은 어금니는 실란트 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작은 어금니는 이제 비보험으로 또 실란트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아직 보험이 좀 되면 좋겠는데 아직은 보험이 안 돼서 이런 것들은 비보험으로 작은 어금니도 실란트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반대쪽 보시면 이가 덜 올라온 저 부분, 저때 잘 썼거든요. 이게 딱 올라오는 시점에 저기도 뭐 열거가 좀 깊죠. 큰 어금니 실란트 돼 있고 앞에는 안 돼 있는데 이런 것도 하면 좋겠죠. 그래서 충치가 생기면 이렇게 됩니다. 보시면 치아가 씹는 면 충치가 생겨서 깊게 검게 이렇게 치아가 썩고 있는 거죠. 이런 걸 방치하면 더 깊어지고 신경치료해야 되고 나중에 뽑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충치를 제거를 해보면 이렇게 노랗게 보이고 조금 더 제거했습니다. 저거 충치 아직 남았거든요. 조금 더 제거하고 이렇게 떼어서 높이 보고 이렇게 완료한 거죠. 이게 이제 레진 치료입니다. 레진 치료는 좋은 게 이제 그 부분만 파내고 떼올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만 12세까지, 13세 생일 전까지는 보험이 된다.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때 또는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생일 전까지는 꼭 가시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레진 치료는 이제 최소 침습적 치료가 됩니다. 그래서 딱 그 부분만, 충치 있는 부분만 이제 제거하고 치료를 하면 돼서 여기 가운데 있는 치아의 이런 사주융선 이런 구조물들을 다 이제 아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치아를 튼튼한 상태에서 많이 안 깎고 떼올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 되고요. 그래서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씹는 면 충치가 있고 충치는 이렇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쉽게 보면 씹는 면 충치, 치아 사이가 썩는 치아 옆면의 충치, 뿌리가 썩는 뿌리의 충치 세 개가 있는데 아까 실란트는 그래서 씹는 면의 충치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고 치아 사이에 썩는 충치 요럴 때 잘 생겨요. 치아랑 치아 사이 음식이 끼면 이렇게 잘 썩을 수 있거든요. 자, 다음 먼저 이 충치의 모습도 보시면 치아의 가장 바깥쪽 껍질, 여기 하얀색 요 껍질이 범랑질이라고 하는데 요거 썩을 때는 안 아파요. 여기는 안 아픈데 요걸 뚫고 들어가서 이 상아질, 퍼지면서 넓어진 여기는 아플 수 있고요. 안 아프기도 합니다. 그래서 충치를 통증으로만 판단하시면 안 돼요. 안 아프고도 많이 충치가 깊어질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더 썩어 들어가면 신경까지 침범하게 되면 신경치료를 해야 되고 여기 가장 오른쪽 사진 보시면 신경까지 다 괴사가 돼서 뿌리 끝에 놈이 달렸죠. 염증이 달렸죠. 그러면서 이게 압력으로 치아가 올라오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모식도를 아주 정밀하게 그렸는데 치아가 정주술에서 올라오고 염증이 생기고 이렇게까지 진행이 되거든요. 자, 요 사진 한번 보시면 큰 어금니는 실란트 돼 있네요. 하얗게 돼 있고 그 앞에가 좀 검게 보여요. 충치가 있는 것 같나요? 충치가 있는 것 같으신가요? 그러면 파볼게요. 여기를 충치가 있거든요. 파보면 그럼 씹는 면 충치일까요? 치아 사이에 인전면 충치일까요? 치아 사이. 그래서 파보면 둘 다가 있습니다. 씹는 면에도 충치가 있고 치아 사이에도 충치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파보면 이 인전면 충치는 치아 사이에서 파고들어서 범랑지를 뚫고 이제 상아줄로 퍼져 있는 그 상황이거든요. 아직 신경까지는 안 갔는데 두 개 충치가 따로따로 생겨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두 개 따로따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치료를 하죠. 덮어내고 이제 뭐 떼우고 뭐 필요하면 인내이 치료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 치아 큰 어금니 옆에도 썩죠. 그래서 썩을 때 한쪽 면만 썩지 않고
양쪽이 동시에 이렇게 썩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이 있나요? 원장님 아이디 배성만님이 질문해 주셨는데 네. 충치가 심한 8세 아이는 신경치료 없이 레진으로만 떼어도 되는지 질문해 주셨거든요. 충치가 심한 8세가 뭐 없이? 레진으로만 신경치료 없이 신경치료 없이. 레진으로만 떼어도 될지. 신경치료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선택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신경치료 안 하고 레진만 하고 싶은데 충치를 제거하다가 이제 신경관이 뚫려서 이제 거기서 피가 펑펑 올라온다든지 또는 거기가 아직 뚫리기 전까지 다행히 해서 때려놨는데 거기를 아파서 못 참는다든지 그럴 때는 신경치료를 해야 해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신경치료는 해야 되는 경우는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죠. 그래서 안 해도 되는데 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경우라서 그거는 신경이 이제 뚫려서 한다든지 통증 때문에 한다든지 뿌리 끝에 염증이 생겨서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유로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가 많아서 안 할 수 있으면 저희도 안 하고 싶습니다. 치과 의사 중에 신경치료를 하고 싶어하는 의사는 없을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질문 있나요? 혹시 그 치아 사이에 충치가 생기셨다고 아까 사진 보여주셨는데 그 치아 사이 충치를 예방하는 방법은 따로 있을지? 아주 좋은 질문이죠. 치아 사이 충치가 사실 발견하기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늦게 발견해서 이제 아주 치명적인 경우도 많고 그래서 근데 치아 사이가 왜 썩냐면 사이에 음식이 껴서 썩는 거거든요. 결국 근데 칫솔로는 그 사이 음식을 제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칫솔로는 안 되기 때문에 치실을 쓰셔야 됩니다. 치아 사이에 치실을 한 번씩 써서 음식이 끼어 있는 게 없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한 번씩 치과에 가서 검사를 해보면 좋겠죠. 이 엑스레이 한번 보실까요? 이 엑스레이가 전 되게 기억에 남는데 사실 이 엑스레이 이제 보시면 충치가 깊어요. 씹는면은 충치가 없습니다. 씹는면은 깨끗한데 사이에 치아 사이가 썩은 거거든요. 그래서 범랑제를 뚫고 들어가서 퍼져서 이렇게 안에 신경에 가까이까지 이제 많이 깊어졌는데 이게 누구냐면 한 10년 됐는데 저희 치과에서 일하는 직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치과에서 일하는 사람도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이 정도 되면 엄청 아플 것 같잖아요. 근데 서서히 이게 썩으면 아픈지도 모르게 이렇게까지 깊은 충치가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씩 이게 검진 받고 엑스레이 찍어보고 이러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치아 사이의 충치의 무서운 점은 씹는 충치는 보이거든요. 근데 얘는 안 보여요. 그냥 약간 검게 좀 희미하게 보이는 정도. 그래서 엑스레이 찍어야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한 번씩 검진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본인이 모르게 이렇게 깊어지는 충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충치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 사진 보시면 이건 사랑니 때문에 생긴 충치예요. 빨간 동그라미 보시면 사랑니가 나면서 사랑니 옆으로 나니까요. 그 어금니 사이에 음식이 껴서 어금니가 검게 썩었죠. 이게 검게 보이는 부분 보이시나요? 여기 충치가 이렇게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충치는 이렇게 여기저기서 이런저런 이유로 많이 생깁니다. 여러 가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이걸 다 찾아내고 관리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물론 치실 쓰고 양치하고 잘 하셔야겠지만 한 번씩 치과에 오셔서 검진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질문. 네. 원장님 아이디 길따라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사랑니 발치는 꼭 다 해야 되는지 무조건 다 해야 되는지 궁금하시다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무조건 다 하진 않습니다. 치아가 방금 사진처럼 이렇게 옆으로 누워서 있다거나 해서 음식물이 끼고 관리가 안 되는 경우는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앞니가 교정이나 다른 이유로 뺐다, 작은 어금니를 빼거나 해서 치아들이 공간이 충분해서 맹출이 충분히 잘 돼서 씹는 데 기능을 한다 하시면 놔두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경우에 따라 다른데요. 근데 대부분 앞니를 뽑지 않은 경우라면 공간이 부족해요. 사랑니가 날 공간까지 부족하기 때문에 반 정도 잇몸에 덮여 있다거나 안 그러면 거기 음식이 잘 낀다거나 그러기가 쉽고요. 그리고 양치하기가 어렵습니다. 뒤쪽이. 잘 난 치아도 제일 뒤쪽이 양치가 어려워서 사랑니랑 그 앞쪽 치아에 충치가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뽑는 게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치과에 가서 한번 상의를 해보시고 뽑으면 좋을지 아닐지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고 뽑는 게 좋은데요. 제 경험상 대략 한 70~80%는 뽑는 게 좋아요. 간혹 한 10% 정도는 유지하는 경우. 그래서 대부분은 뽑는 경우가 좋은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관리가 잘 안 되고 충치 생기거든요. 저도 다 뽑았습니다. 다음 보시면 이제 이런 떼어놓은 치아, 이런 아말감이라고 하는 은색 이렇게 떼어놓은 치아, 이게 화살표 보면 좀 금간 것처럼 보이시잖아요. 그래서 떼어놓은 거 밑에는 그럼 충치가 안 생길까? 요거는 떼어놓은 게 안 좋아 보이죠. 검게 이렇게 떼어놓은 부분이 금이가 있고
있고 안 좋아 보여서 엑스레이를 찍어봤거든요. 엑스레이 밑에 제가 화살표로 이렇게 해놓은 부분이 충치가 의심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떼어놓은 거 밑에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엑스레이를 찍어봐야 됩니다. 육안으로는 알 수 없고 그래서 충치가 있구나 해서 파보면 이렇게 검게 충치가 있거든요. 저걸 다 이제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치료한 치아 밑에도 충치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저렇게 보철물 밑에 이제 금이가 있거나 깨져 있거나 떨어져 나가 있으면 충치가 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관리를 하고 검진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앞니를 어르신인데 앞니를 이제 씌워놓은 지가 오래되셨어요. 앞니 4개 치아를 씌워놓으셨는데 검게 벌써 안 좋아 보이죠. 그래서 환자분도 안 좋다고 이제 벗겨보면 이런 식으로 하나는 벌써 다 부러져서 이제 검게 이렇게 아예 부러져 있는 거고요. 옆에 것도 충치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죠. 가장 끝에 조금 양호한 편이고 다 충치가 이렇게 씌워놓은 크라운 하방에도 충치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충치는 가급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방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홈메오기, 실란트에서 이제 씹는 면에 안 생기게 하고 치질 같은 관리해서 치아 사이에도 안 섞게 하는 게 중요하고요. 충치가 생겼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가장 빨리 초기에 치료하는 게 좋습니다. 깊어지기 전에 초기에 치료하면 마취 안 하고 치료할 수 있습니다. 초기에 이제 특히 이제 13세 이하 같은 경우는 이제 보험 적용까지 받아서 레진으로 치료하시면 되고 그 나이가 넘었더라도 이제 비보험으로 레진으로 치료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근데 나는 이제 비보험 진료가 좀 부담스러워. 나는 그러면 보험으로 되는 걸로 떼어주세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그 보험으로 되는 게 이름을 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게 GI라고 합니다. 글래스 아이오노머. 이름이 어렵죠. 글래스 아이오노머라는데 그래서 이름이 어렵기 때문에 치과에서 누구도 글래스 아이오노머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GI라고 합니다. 다 모두가. 그래서 GI로 떼어주세요. GI로 치료해주세요 하면 보험되는 걸로 치료해주세요 하면 일단은 경우에 따라서 이제 좁으면 이런 GI로도 충분히 치료가 되는데 넓거나 하면 사실은 GI로 해놓으면 깨지거나 떨어질 가능성이 없거든요. GI가 좀 약하기 때문에. 하지만 안 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왜냐하면 충치는 놔두면 진행이 되니까요. 그래서 나는 아직 비보험으로 아직 좀 고가의 진료를 하기가 좀 어렵다. 그런 상황이라면 보험되는 거라도 초기에 빨리 떼어놓으십시오. 그래서 미루지 마시고 치과 가서 보험되는 거라도 치료를 해두시면 훨씬 좋습니다. 치료 진행이 멈추기만 해도 훨씬 좋고요. 질문. 네. 원장님 그 아이디 골프 좋아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얼마 전에 치과 가서 아말감 했는지 오래되셔가지고 제거하고 치료를 해야 된다고 하셨고 인레이나 크라운으로 진단을 받으셨는 것 같아요. 그래서 레진으로는 불가능한 경우가 있는지 여쭤보셨습니다. 맞아요. 이런 경우가 많이 봅니다. 그래서 레진이 좁은 경우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치아의 3분의 1 정도, 치아의 교환면에서 봤을 때, 위에서 봤을 때 치아의 3분의 1 정도 폭으로 떼우는 것 정도는 버티는데 그게 치아 폭의 한 반을 넘어간다. 아니면 한쪽 벽이 깨졌다. 이러면 사실 레진으로 하기가 상당히 좀 까다롭긴 합니다. 근데 예전에는 아예 금기였다면 이제 레진 치료가 많이 좋아져서 그런 것들도 점점점 하는 경우가 많이 늘어나긴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불확실한 진료를 했을 때 깨지거나 탈이 나면 이게 참 난처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치과 다른 원장님들이 보통 그런 걸 이제 하시고 깨지거나 탈락이 경험하시면 10개 중에 한두 개라도 그런 게 생기면 이제 환자의 신뢰가 깨지니까 그런 위험한 진료를 안 하고 그냥 확실하게 크라운이나 다른 진료로 가시는 경우가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레진을 꼭 하고 싶다. 그러면 나는 그럼 깨지거나 이렇게 해도 난 감수하겠다. 레진으로 해주세요 하면 다 해주실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그걸 우리가 감당을 못하니까 혹시나 깨지면 그걸 하니까 레진을 못하는 거지 하면 되죠. 할 수는 있는데 그걸 장기적으로 예우를 보장할 수 있느냐의 문제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크라운 같은 것도 이제 치아 어린 친구라든지 안 그러면 시간이 없다든지 뭐 경우에 따라 군대 간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크라운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뭐 레진으로 크게 이제 해놓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때로는 오래 가요. 한 10년씩 이제 잘 쓰는 분도 있고 때로는 뭐 몇 달 안 돼서 깨져서 오시는 분도 있고 씹는 힘이나 이런 습관이나 패턴에도 문제가 있고 사람마다 이게 다 또 다르니까 똑같이 해놔도 어떤 분은 그걸 오래 잘 쓰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그게 금방 깨져 오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다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저는 불필요하게 치아를 깎는 게 안 좋다고 생각해서 가급적 좀 이해해 주시면 좀 부담이 되더라도 좀 무리가 되더라도 레진으로 먼저 치료를 해보고 그래서 좀 깨지가 안 좋으면 또 크라운 바꿔도 되지 않나. 근데 이제 서로 좀 신뢰가 있어야죠. 의사 선생님하고 환자가. 그래서 서로 좀 깨져도 좀 이해해 주시고 그러면 서로 말이 되면 그런 것도 좀 레진으로 해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그건 케이스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과한 건 저도 이건 레진 절대 안 되겠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게
하는 경우가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치료의 범위, 그다음에 형태, 그다음에 또 너무 마진이 깊거나 너무 깊어도 피가 올라온다거나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서 그거는 치과에 가보시면 좋고, 그래서 치과 원장님마다 실력도 다르고 경험도 다르고 컨셉도 다르고 개념이 많이 다른 분이 많아서 뭐 어쩌겠습니까? 여기저기 가봐야 됩니다. 그래서 한 군데만 가지 마시고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서 다 들어보시고 여러 사람의 공통된 의견을 판단해 보시면 뭐 누구나 옳은 선택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다른 질문이 또 있나요? 고향이 대구인데 고향 느낌 나고 좋습니다. 사투리 가시는 거. 아니면 저는 표준어를 구사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그 아이디 로로님께서 그 GI가 보험 적용이 된다고 했는데 그 치료하게 되면 비용이 보통 어느 정도 나오는지 궁금해하시거든요. 보험이 사실은 진짜 청구 프로그램이 되게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청구를 해봐야 알아요. 왜냐하면 이게 행위별 수가제라고 해서 마취를 했을 때 안 했을 때, 마취를 한 앰플 썼을 때, 두 앰플 썼을 때, 그다음에 엑스레이를 한 장 찍었을 때 안 했을 때, 그때 다 다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대략적으로 우리가 보험으로 하나 GI로 치료하게 되면 한 3, 4만 원 되나요? 2만 원 내외인가요? 2, 3만 원? 아, 그렇죠. 그래서 비용이 크진 않습니다. 그래서 보험을 잘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보험 치료를 하시면 뭐 크게 비용이 부담되는 경우 많지는 않죠.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신가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치경부 마모증이라고 해서 이 치아 목 부분이죠. 잇몸하고 치아 사이가 이렇게 많이 닳아서 오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예전에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결국은 치약으로 너무 열심히 닦으시면 이렇게 된다라고 최근에 이제 좀 정리가 됐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치아 머리 부분은 범랑질이 있어서 단단한 유리처럼 단단한 재질이 있어서 치약으로 마모를 해도 버팁니다. 근데 이제 뿌리가 조금 내려가게 되면 치아 뿌리는 이런 범랑질이 없기 때문에 치약으로 마모제로 열심히 닦아버리면 저 부분이 이렇게 패이는 거거든요. 닳아서. 많이 패이면 저기 보이시면 치아 사이에 동그란 거 보이나요? 저기 신경이 드러난 거예요. 치아는 안에 빈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 신경하고 혈관이 있는데 거기가 드러나면서 신경까지 침범을 해서 엑스레이 보시면 이렇게 이제 검게 보이죠. 엑스레이 뿌리가. 뿌리 끝에 염증까지 달린 거예요. 그래서 치경 마모증이 심해지면 저런 경우까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가 심해지기 전에 좀 떼우시면 좋습니다. 저 치아 목 부분에 패인 거를. 그래서 레진으로 하셔도 좋고, 레진 좀 부담스러우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험되는 GI로 좀 치료하시면 좋고요. 저거는 저렇게 되면 신경치료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방치하시는 거는 좋지가 않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GI가 근데 좀 보험이 되는 재료다 보니까 색깔이 조금 덜 이쁩니다. 그 다음에 좀 형태가 좀 무르고 좀 약한데, 그래도 요건 이제 보시면 전후 사진인데요. 충치가 많이 깊고 치아 목 부분이 많이 이제 상해 있었는데 GI로 필링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GI도 그래도 쓸만합니다. 보험되는 재료라서 비용도 좀 저렴하고 뭐 또 장점이 있거든요. 불소를 좀 방출하고 또 충치에 좀 강하고 물기가 조금 있어도 레진보다는 덜 민감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장점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GI를 활용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치료 안 하는 것보다는. 이 환자 같은 경우 치료 안 하면 훨씬 이제 금방 치아를 망가뜨려서 이제 치아를 뽑게 될 것 같거든요. 그 다음에 이 케이스도 보시면 뒤에는 예전에 떼어놓은 게 보이고요. 앞쪽에 충치가 좀 있고 해서 앞에 이 레진으로 치료했어요. 레진 훨씬 모양이나 색깔이 좋죠. 사실은 레진으로 치료하고 뒤에는 옛날에 떼어놓은 좀 다듬어 드리고 뭐 이런 식으로 치료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계속 더 패이고 아까처럼 신경 치료를 해야 되는 상황까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충치에 대한 이야기들, 그 다음에 뭐 충치 예방, 실란트 뭐 이런 이야기를 쭉 드렸고, 이제 앞으로는 잇몸, 치주에 관한 이야기를 좀 드릴까 하는데, 혹시 여기 질문 몇 개 더 있나요? 틀니 보험 이런 것도 물어보시는 뒤에 있습니다. 요거 뒤에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자, 보시면 파노라마 이제 좀 보실 줄 아시겠죠? 네, 보시면 많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어금니들 보면 치아 사이가 좀 검게 보이네. 오른쪽 밑에 보시면 여기 많이 검게 보이네. 왼쪽도 안 좋고 이렇게 치아 사이에 뭐 뾰족뾰족한 뭐 하얀 게 보이네. 이게 다 치석이거든요. 이렇게 잇몸이 안 좋아질 수 있어요. 방치하면. 그래서 얼마 전에 오신 환자인데 잇몸이 이렇게 안 좋아지면 이제 치석이 생기잖아요. 치아 주변에 치석이 생겨서 점점점 치아 뿌리 쪽으로 파고 내려가면서 더 안 좋아지면서 흔들려서 뽑히는 게 치주염, 풍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환자분 보면 저희 새까만 큰 어금니 바로 앞에 있는 요거 뽑은 거거든요. 큰 어금니 바로 앞에 있는 여기서 보면 잘 모르겠죠. 근데 뽑아보면 치석이 360도로 이렇게 쌓이는 거예요. 이러면서 치아가 흔들흔들거려서 뽑히는 이게 치주염, 그렇죠, 풍치 많이 옵니다. 이런 게 워낙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가기 전에 잇몸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잇몸 치료, 스케일링 다 건강보험 됩니다. 비용도 많이 부담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 번 오셔야 돼요. 잇몸 치료 전학을 하려면 한 스케일링하고 6번 나눠서 하니까 총 7번 오셔야 되거든요. 그 다음 또 뒤에 점검까지 하시면 더 오셔야 되는데 요 치석을 한번 제거를 해볼게요. 제가 어제 열심히 이거를 뽑은 치아를 이렇게 제거해 봤거든요. 소리 꺼드릴게요. 제거되는 거 보이시나요? 네, 저런 식으로 치아 사이에 붙어 있습니다. 이 치석을 이렇게 빼서 제거하는 것도 힘든데 입안에 있을 때 제거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잇몸 치료가 진짜 손이 아프고 힘들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안 하는 치과가 옛날에 많았습니다. 옛날에는 너무 힘들고 사실 이거 수가도 크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옛날엔 안 하는 치과가 많았는데 이제는 이건 안 할 수 없거든요. 사실 치아 건강을 위해서는. 그래서 이제는 많이 합니다. 대부분 치과들이 다 잇몸 치료 다 하실 건데 잇몸 치료를 이렇게까지 되기 전에 치과에 가서 한 번씩 받으시고 스케일링보다 더 다음 단계 치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뽀얗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 치아는 이제 사람이 뽑은 건데 원래 이렇게 치아를 뽑으면 뽀예요. 이게 적은 게 안 붙어 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런 게 달라붙어서 문제인 거거든요. 그래서 잇몸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 필요한 잇몸 치료 이렇게 하셔야 되고 그래서 잇몸 치료는 좀 힘들고 아프지만 마취도 해야 되지만 꼭 하셔야 됩니다. 질문 네. 근데 보통 스케일링을 하면 다 제거되는 거 아닌가 치석은. 근데 잇몸 밑으로 치석이 생기는 이유가 왜인지가 궁금해요. 맞아요. 되게 좋은 질문이에요. 스케일링을 하면 제거할 수 있는 깊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케일링은 마취 안 하고 하잖아요. 마취해봤자 각을 마취만 하잖아요. 근데 잇몸 치료는 저희가 주사 마취로 마취를 꼼꼼히 많이 하고 제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스케일링만으로 제거할 수 있는 게 뭐 한 1, 2mm, 2, 3mm라면 잇몸 치료로는 뭐 거의 한 10mm 이상도 이렇게 제거를 하니까 깊이가 다르죠. 그래서 위에만 처음 있을 때 스케일링을 주기적으로 받아서 밑에까지 내려가기 전에 제거를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난 스케일링 안 해 이런 분 많거든요. 사실 하면 시리기 나고 불편해한데 그런 걸 해야 저런 경우를 피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케일링을 하셔야 됩니다. 주기적으로 필요한 경우 하셔야 되고 근데 뭐 불필요한 경우는 안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치석이 있을 때 그것만 이게 제거를 해야 되죠. 불필요한데 굳이 할 필요 없겠죠. 근데 이제 대부분 1년에 한 번 스케일링은 보험이 되거든요. 그래서 스케일링 받으러 가시면 대부분 이제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잘 안 생기는 분도 간혹 있는데 그런 분은 뭐 2년에 한 번 뭐 하시기도 하는데 대부분 1년에 한 번 잘 생기시면 뭐 6개월에 한 번 이렇게 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이제 예방 스케일링 1년에 한 번 보험이 되는 거지. 저는 잇몸 치료하고 잇몸이 안 좋은 분, 부분 스케일링하고 이런 것들은 또 다 보험이 되거든요. 그래서 잇몸 안 좋은 분은 자주 가십시오. 치과에 한 뭐 3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자주 가서 잇몸 좀 붓거나 안 좋거나 체크 받으시고 자주 가시는 게 좋습니다. 또 질문 있나요? 네. 그래서 잇몸에 관련된 것은 그런 식으로 관리하시는 게 중요하다. 스케일링만으로는 다 안 된다. 스케일링만으로 하려면 주기적으로 저렇게 되기 전에 자주 더 하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환자분 보시면 이 환자분 최근에 오셨는데 스케일링 받고 싶대요. 오랜만에 이제 스케일링 하신다고 해서 오셨는데 치석이 엑스레이 보면 군데군데 보입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전문가들이 볼 수 있는 건데 군데군데 보이고 여기 오른쪽 위에 보면 약간 축치도 있네 이렇게 보이고요. 쭉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먼저 이 큰 사진 찍고요. 이 파노라마라고 하는 이 큰 사진 자기 부담금이 우리 30%라고 했잖아요. 치과 의원은. 그러면 이거 4,500원입니다. 사실 단가가. 우리 4,500원 내고 찍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입안을 봅니다. 입안을 검진하고 보면 치석 많아요. 치석 있고 어디 있고 그다음 충치 있는지 이렇게 봐드리고 이렇게 사진 찍고 어금니도 보니까 때가 많죠. 이런 때들이 많고 이런 것들 검진하고 체어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검진하는 검진 비용이 초진비가 한 5,000원 정도. 초진 재진은 한 3,000 얼마. 초진 재진은 이제 처음 오셨냐? 이어서 오셨냐? 뭐 그 차이죠. 그런 식으로 저희 검진 보험 비용이 돼 있다는 거 알려드리고 싶어서 그 다음에 위에도 보시면 빨갛죠. 잇몸 안에 입천장 쪽에 보면 치아 주변에 빨간 데들 보이죠. 빨간 데들 이런 것들
잇몸에 염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처럼 치주염까지는 아닌데 잇몸에 염증이에요. 치은염 상태죠. 이걸 방치하면 아까처럼 치주염으로 가서 치아 사이 치석이 생겨서 그렇게 풍치가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일 때 스킬라하고 양치하고. 그래서 오른쪽 위에 이 작은 어금니 보면 여기에 이제 충치가 의심되거든요. 이제 검게 조금 비쳐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치료해야 될 것 같은데 엑스레이 찍어보면 이 엑스레이 여기 보시면 이 충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이게 커서가 안 돼가지고 오늘 여기 보시면 검게 보이는데 여기 충치거든요. 이거 찍어보는 거 개인 부담 1,400원. 건강보험 좋죠. 그래서 이런 얼마 안 한다니까요. 자주 오셔서 잘 활용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스케일링 하시는 거, 스케일링 전체 받으시는 게 이제 13,000원 정도. 그래서 다 해서 사진 찍고 검사하고 스케일링까지 하고 해서 한 2만 몇천 원, 한 3만 원 가까이 이렇게 나오는 게 이제 스케일링 1년에 한번 받으러 오시는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치과에 어쨌든 이걸 안 쓰시면 매달 이제 건강보험료 내시잖아요. 그거를 활용 못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달 그 건강보험 낸 걸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치과에 자주 오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까지 잇몸에 관련된 건 여기까지 하고 또 질문을 좀 받아볼까요? 아이디 90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실비처럼 치과보험도 들어야 되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치과보험요. 좋은 질문입니다. 치과보험이 너무 다양해요. 사실 너무 다양해서 뭐 좋다 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운데 사람에 따라 달라요. 어떤 분은 진짜 잘 활용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치아를 뽑고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데 보험을 들어서 그 혜택을 봐서 치료비보다 훨씬 더 혜택을 보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보험료만 많이 내고 잘 활용을 못 해가지고 그런 분도 있고, 그래서 그건 참 알기가 어려운데 저는 경험적으로 안 좋은 게 이 보험을 들면 좀 안심이 되잖아요. 보험을 들면 이제 나중에 고장나면 보험에서 다 고쳐주겠지 안심이 돼서 치과에 더 안 오실 수 있거든요. 그거보다는 그 돈 내서 보험비 내서 치료를 미루는 것보다는 그 보험 가입하고 그거 낼 돈이면 치과에 안 아플 때 이렇게 1년에 한 번, 1년에 두 번, 뭐 3달에 한 번 그 돈으로 가시면 더 훨씬 돈이 적게 들지 않을까. 왜냐면 충치가 초반에 치료하면 싸거든요. 근데 그걸 방치하고 나중에 뽑아야 되고 하면 비용이 갑자기 막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저는 보험도 보험이지만 빨리빨리 치과에 가시는 게 더 보험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제 몇 분 안 남았네요. 금방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요 케이스 보시면 그래서 그렇게 많이 방치하다 오신 거예요. 이분은 많이 방치하다 오셔서 임플란트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치료비가 어마어마하게 나오잖아요. 근데 보험이라는 게 이제 그런 아까 말씀드린 보험이라는 게 까다롭거든요. 예를 들어서 보험에 들고 2년 있다가 이를 뽑아야 임플란트 보험을 해줘요. 그것도 1년에 3개를만 되고 보험만 달라요. 어떤 건 다 해주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거 잘 다 공부해서 활용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보험 드실 바엔 치과에 자주 가시라 그 말씀드리고 싶고, 이 임플란트도 65세가 넘으시면 2개 보험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잘 활용하시면 좋고, 사보험 임플란트 그 치과 보험 잘 활용하시면 좋은데 발치 시기가 중요하다. 그다음에 이런 건강보험 2개랑 또 동시에 또 청구가 되고요. 또 뼈이식 보험 가지신 분도 많아요. 그런 분들 내 보험에 뼈이식하면 주는 게 있는지 보고 이야기해 주시면 다 보고 진단서 같은 거 해드리거든요. 그런 거 잘 활용하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틀니에 관한 것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틀니도 65세 되시면 보험이 됩니다. 틀니도 보험이 되는데 65세 전에는 안 돼요. 그리고 65세 넘어가면 되는데 틀니를 만들고 7년에 한 번씩 또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틀니를 만드시고 나면 이제 7년이 지났다. 근데 이 틀니가 너무 헐겁고 안 좋고 상태 안 좋다 그러면 새로 만드시는 게 보험이 된다. 그리고 65세 전에 내가 틀니를 만들었어. 60세 때 만드는데 쓰는데 문제 없는데 여기 좀 수리를 하고 싶어. 근데 65세 넘으시면 보험을 혜택을 받아서 수리를 하실 수가 있어요. 65세 넘어서 만든 틀니만 보험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만든 틀니도 65세만 되면 보험을 이용해서 수리라든지 뭐 다른 것들을 할 수 있어요. 쓰다 보면 이게 헐거워지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보험도 틀니도 보험이 된다. 65세 넘으면 그것도 알고 좀 활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치과가 많으니까 여기저기 좀 가보시고 비교해 보시고 초기에 치료를 받으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받고 끝날까요? 요거는 다른 내용이긴 한데 네. 워터픽을 계속 사용하게 되면 워터픽 좋죠. 치아 사이가
좀 벌어지는지 궁금하시다고 맞아요. 하셔서. 항상 단골 질문입니다. 워터픽을 하면 벌어지는지 스케일링을 하면 벌어지는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득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득보다 실이 많으면 하면 안 되겠죠. 근데 득이 더 많고 그다음에 잇몸이 부어 있을 때가 많거든요. 정상적으로 높은 게 아니라 부어서 높은데 깨끗하게 하고 어떻게 씻어내서 이제 가라앉는 거를 잇몸이 이제 내려갔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려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워터픽하고 스케일링하고 해서 조금 내려가는 것은 좋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워터픽은 쓰셔도 좋습니다. 네. 근데 강도가 너무 세거나 하면 조금 강도는 좀 줄일 필요는 있겠죠. 그래서 적절히 워터픽 쓰면 아주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